인공지능, AI, 이게 뭐랄까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핵심 동력이라는 건 이제 다들 아시죠? 주로 빅테크 기업들이 이 흐름을 주도하고 있지만요. 그 뒤에는 좀 숨겨진 보석 같은 회사들도 있어요. 오늘은 바로 그런 곳들,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가졌지만 그만큼 위험도 좀 따르는 그런 AI 관련 기업 세 곳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뭐 잘 되면 백만장자 메이커가 될 수도 있는 곳들이죠. 여러분이 이 역동적인 분야에서 구체적인 기회를 잡는데 좀 도움이 될 겁니다. 맞아요. 그 거대 기업들 말고도 특정 분야에서 AI로 진짜 혁신을 일으키려는 회사들이 꽤 있거든요. 규모는 작지만 만약 성공한다면 뭐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룰 수 있죠. 물론 그 과정에는 상당한 위험이 따르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각 회사의 기술, 또 성장세, 그리고 잠재적인 위험 요인까지 좀 균형 있게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살펴볼 기업들, 먼저 이름부터 알려드릴게요. 사운드하운드 AI, 그리고 에브러빈, 마지막으로 긴랩입니다. 자, 첫 번째 주자, 사운드하운드 AI부터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는 사운드하운드 AI. 혹시 그 스마트 스피커나 핸드폰 음성 비서한테 뭐 시켰는데 자꾸 딴소리해서 좀 답답했던 경험 여러분도 있지 않으신가요? 아, 있죠, 많죠.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회사가 이 사운드하운드예요. 사용자가 단순히 무슨 단어를 말했냐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의도가 뭔지를 파악하려고 아예 자체 시스템을 처음부터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음성 기술의 핵심은 사실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데 있잖아요. 사운드하운드는 실시간으로 음성을 처리해서 그 안에 담긴 복잡한 의미, 또 맥락, 이걸 파악하는 기술력이 강점이에요. 특히 그 아멜리아라는 회사를 인수한 게 좀 중요했어요. 대화용 AI 솔루션 기업인데, 아, 아멜리아 인수요? 네, 그걸 통해서 단순 음성 인식을 넘어서 진짜 사람하고 대화하는 수준의 AI 지능을 확보하고요. 특히 뭐 의료나 금융처럼 전문 용어가 막 나오고 정확성이 중요한 그런 분야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사업을 확장할 발판을 마련한 거죠. 그래서 그런지 지난 분기 매출이 무려 217%나 늘었어요. 217%요? 와. 네, 4,270만 달러. 그리고 2025년 말까지는 조정 EBITDA 기준으로 흑자 전환하겠다. 이게 목표라고 합니다. 여기서 조정 EBT의 흑자라는 건 쉽게 말해서 뭐 이자, 세금 빼고 핵심 영업으로 돈을 벌기 시작한다는 의미죠. 성장세가 정말 대단해요. 정말 인상적인데요. 근데 여기서 더 재밌는 건 단순히 말을 알아듣는 걸 넘어서 이제 실제 행동까지 하는 AI 에이전트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 같아요. 맞아요. 그게 중요하죠. 그냥 질문에 답하는 수준이 아니라 사용자가 뭘 해달라고 하면 그걸 듣고 실제 업무를 처리해 준다는 거잖아요. 최근에 나온 아멜리아 7.0 이게 대표적인 예라고 하던데 예를 들어 근처 이탈리안 레스토랑 예약 좀 해줘 하면 그냥 식당 리스트만 주는 게 아니라 진짜 예약까지 진행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네, 그런 능력까지 갖춘 거죠. 심지어 실시간 시각 인식 기능까지 추가돼서 이제는 음성뿐만 아니라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요청해도 반응한대요. 이건 정말 큰 변화 같은데요. 지금 주요 고객사 15곳을 이 새로운 플랫폼으로 옮기고 있다고 하니 기대가 좀 되네요. 음, AI 에이전트 시장은 앞으로 경쟁이 뭐 엄청 치열해질 거예요, 분명히. 하지만 사운드하운드가 가진 강점, 그러니까 사람 말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능력 있잖아요. 이게 특히 음성 기관 인터페이스가 중요한 에이전트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어요. 뭐랄까, 단순히 받아쓰기만 잘하는 게 아니라 대화의 숨은 뜻까지 읽어내는 거죠. 아, 그 이해력. 네. 만약 사운드하운드가 이 음성 중심 AI 에이전트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를 확실히 잡는다면 현재 주가보다 훨씬 높은 잠재력을 보여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결국 얼마나 자연스럽고 정확하게 사용자의 복잡한 요구를 처리하느냐, 이게 관건이 될 거예요. 네, 사운드하운드가 인간의 언어 이해에 집중한다면 다음 회사는 좀 다릅니다. 에브러빈인데요. 이 회사는 AI를 활용해서 시장의 복잡한 신호를 읽고 최적의 행동을 결정하는 데 좀 특화된 것 같아요. 정말 드라마틱하게 변신한 회사죠. 게임 사업부를 팔고 오로지 AI 기반 광고 기술, 즉 에드테크에 모든 걸 걸었잖아요. 맞아요. 완전히 집중했죠. 그 중심에 엑손 2.0이라는 자체 AI 엔진이 있고요. 어떤 사용자에게 어떤 광고를 얼마에, 어디에 보여줘야 효과가 제일 좋을지 이걸 실시간으로 결정하는 엔진에 회사의 운명을 건 셈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뭐 그야말로 대박이었죠. 지난 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77% 급증해서 12억 6천만 달러에 달했고요. 더 놀라운 건 조정 EBITDA가 거의 2배로 뛰어서 10억 달러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와, 수익성이 엄청 좋아졌네요. 네. 이건 단순히 그냥 덩치만 커진 게 아니라 그 AI 엔진 효율성이 높아지면서 수익성 자체가 극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아주 확실한 증거죠. 지난 1년 동안 주가가 400% 넘게 폭등했지만 이런 실적 개선세를 보면 뭐 여전히 성장 잠재력이 남아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네, 400% 이상이요. 대단하네요. 근데 지금까지는 주로 모바일 게임 앱 광고 시장에서 성공을 거둔 거잖아요. 그렇죠. 게임 쪽이 강했죠. 근데 이제 경영진은 엑손 2.0을 훨씬 더 큰 시장, 그러니까 전자상거래나 웹광고 시장으로 넓히려 한다고요. 이 시장들은 게임 광고랑은 비교도 안 되게 크지 않나요? 맞습니다. 훨씬 크죠. 그래서 이걸 위해 광고주들이 직접 캠페인을 관리하는 셀프 서비스 플랫폼도 내놓고 네. 해외 시장 공략에도 적극 나서고 있고요. 근데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이 에드테크 분야도 경쟁이 정말 치열할 텐데 엑손 2.0이 이렇게까지 성공한 결정적인 차별점, 그게 뭘까요? 아, 그거 좋은 질문인데요. 물론 이런 폭발적인 성장에 대해 약간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어요. 일부 공매도 세력은 이 성장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거나 기술적 우위가 좀 과장됐다고 주장하기도 했죠. 아, 그랬군요. 네. 하지만 엠러비는 뭐 매 분기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으로 이런 의구심들을 그냥 정면으로 돌파해 왔어요. 엑선 2.0의 차별점은 아마도 그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예측하는 능력, 그리고 그 예측을 바탕으로 광고 입찰과 노출을 최적화하는 그 정교함, 거기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데이터 처리 능력과 정교함. 네. 만약 이 핵심 AI 기술이 게임을 넘어서 전자상거래나 웹광고 같은 새로운 환경에서도 효과를 입증한다면 엠러빈의 성장 스토리는 이제 막 시작된 걸 수도 있어요. 핵심은 이 기술이 다른 시장 환경에 얼마나 잘 적응하고 확장될 수 있느냐, 이 범용성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성공한다면 이건 단순히 한 회사의 성장을 넘어서 디지털 광고 시장 전체의 판도를 바꿀 수도 있는 잠재력을 의미하는 거죠.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겠군요. 자, 마지막 기업입니다. 기드랩인데요. 이 회사는 앞서 본 두 회사처럼 주가가 막 단기간에 폭등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성과가 없었던 건 아니죠. 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사스 분야에서 꾸준함과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주는 회사입니다. 실제로 지난 8분기 동안 연속으로 매년 25%에서 35% 사이에 견조한 매출 성장을 기록했고요. 가장 최근 분기에도 29% 성장했어요. 네, 꾸준하죠. 이 성장의 비결은 꾸준히 신규 고객을 유치하면서 동시에 기존 고객들이 길랩 플랫폼을 더 많이 쓰도록 만드는 데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기존 고객 충상도와 가치 상승을 보여주는 지표 중에 달러 기준 순유지율, DBNR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지난 분기에 121%를 기록했어요. 121%면 쉽게 말하면 1년 전에 100달러 썼던 고객들이 지금은 평균 121달러를 쓰고 있다는 뜻이에요. 고객 이탈은 적고 기존 고객 지출은 늘고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죠. 좋은 지표네요.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은요. 한때 AI가 개발자, 그러니까 코더의 일자리를 위협해서 길랩 같은 개발 플랫폼 성장을 막을 거라는 그런 비관론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그런 얘기 있었죠. 근데 현실은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AI가 오히려 뭐 코드 작성이나 테스트 같은 작업을 도와주면서 소프트웨어 개발 생산성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소프트웨어 프로젝트가 생겨나면서 길랩 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오히려 늘어나는 거죠. AI가 위협이 아니라 뭐랄까 성장의 촉매제가 된 셈이에요. 오, 정말 흥미로운데요. AI 때문에 오히려 수요가 늘었다니. 그리고 현재 길랩 성장이 주로 좌석 확장, 그러니까 플랫폼 쓰는 개발자 수가 늘어나는 데서 온다는 점도 좀 봐야겠네요. 네, 그게 중요해요. 이건 아직 길랩이 그 많은 기존 고객들한테 AI 기반의 새로운 기능들을 추가로 팔 여지가 많이 남아있다는 뜻도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코드 생성을 도와주거나 반복 작업을 자동화하는 듀오 AI 같은 기능들, 이런 거 사용량이 빠르게 늘고는 있지만 회사 내부적으로는 아직 도입 초기 단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직 초기죠. 이 AI 기능들이 본격적으로 매출에 기여하면 추가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겠네요. 그 듀오 AI, 실제 효과는 좀 어떤가요? 듀오 AI가 개발자 생산성 향상에는 분명 기여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그 잠재력을 뭐 완전히 다 발휘했다고 보긴 좀 어렵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길랩이 플랫폼 가치가 점점 커지니까 더 많은 가치를 확보하려고 전략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기존에는 주로 사용자 수, 좌석 기준으로 요금을 매겼는데 이제는 사용량 기반 요금을 결합한 좌석 플러스 사용량, 하이브리드 모델을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아, 요금 모델을 바꾸는군요. 좌석 더하기 사용량. 네, 이게 혹시 모를 AI로 인한 개발자 수 감소 위험을 좀 줄이는 동시에 AI 덕분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코드 저장이나 테스트, 배포 자동화 과정 있잖아요. 뭐 CI/CD 파이프라인이라고 부르는데 네네, CI/CD. 네, 그리고 보안 검사 같은 플랫폼 사용량 자체에서 나오는 가치를 더 효과적으로 돈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인 거죠. 이런 전략 덕분에 길랩은 AI가 주도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증가 추세 속에서 장기적으로 꾸준히 성장하면서 그 복리 효과를 누릴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물론 플랫폼 중요성이 계속 커지면 언젠가 뭐 거대 클라우드 기업의 M&A 대상이 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군요. 오늘 우리는 AI라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각자 다른 방식으로 기회를 찾고 있는 새 기업, 사운드하운드 AI, 에블러빈, 기들랩을 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더 자연스러운 인간과 기계의 소통, 더 효율적인 광고 시장, 그리고 더 생산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 이걸 만들려는 아주 흥미로운 시도들이었죠. 이 회사들 모두 엄청난 성장 가능성을 품고 있지만 동시에 초기 단계 기업으로서의 위험 역시 있다는 점, 이거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세 회사 모두 빅테크와는 다른 자신들만의 명확한 타겟 시장과 기술적 강점을 가지고 AI 혁신을 주도려 하려 한다는 공통점이 있죠. 뭐랄까, 사운드하운드는 이해하는 AI, 에블러비는 최적화하는 AI, 길랩은 생산성을 높이는 AI,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오, 정리가 딱 되네요. 네. 하지만 결국 이들의 성공 여부는 자신들의 기술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구현하고 시장이 그 가치를 얼마나 인정해 주느냐, 즉 기술 실행력과 시장 수용성에 달려 있을 겁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께서 AI 분야의 다양한 기회와 또 위험을 좀 더 입체적으로 보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AI 기술 발전 속도가 정말 눈부실 정도잖아요. 오늘 살펴본 세 회사의 핵심 기술, 사운드하운드의 대화형 AI 및 음성 이해 기술, 에블러빈의 AI 광고 최적화 엔진, 길랩의 AI 기반 개발 지원 도구, 이 중에서요, 앞으로 한 5년 뒤에도 가장 강력한 경쟁 우위를 지킬 수 있거나 아니면 변화하는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할 것 같은 기술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AI 기술들이 더 강력해지고 우리 일상과 사회 곳곳에 스며들면서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을 넘어서 어떤 새로운 질문이나 고문거리를 던져줄 수 있을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